공유를 중지하시고, 네, 전체 화면으로 변환시켜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한인간호재단에서 피스메이커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간호계에서 세상을 평화롭고 건강하게 만드시는 네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 선생님들의 자기소개를 직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우 선생님부터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훈입니다. 현재 강동구 보건소 간호사로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간호학생들과 북한 이탈 주민 농인을 위한 협력단체, 피스메이커를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심이고요. 어, 현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오늘 그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이제 그 탈북민 2004년에 이제 그 북한 남한에 와서 지금 20년째 남한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간호사로서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또한 그 똑같은 탈북민 학생들과 간호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통일의 징검다리 모임을 지금 현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인 선생님 소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간호사인데 지금은 상담사로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심리 상담을 이제 재능기부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 고향이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탈북민 심리 상담이라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스메이커를 위해서 만나는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장훈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윤경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학생들과 세계시민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다양하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건강의 이슈를 함께 공부하면서 간호사로서 세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이 네 분 모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각각 15분 정도씩 발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경훈 선생님부터 15분간 발표해 주시고요.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제 후에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훈 선생님. 네. PPT 공유해 주세요. 네. 피스메이커라는 단체는 예전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2021년도에 이제 단체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 남과 북 사이에 차이가 없다. 우리가 전쟁 중이어도 상대방 나라의 그 환자들을 치료를 우리 뭐 적십자 또 그렇게 해서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 남과 북 사이에 북한 주민도 생명도 소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읽기를 항상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걸 좀 써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단체에서 이렇게 통일과 나눔이라는 그런 단체의 이제 공모전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업이고요. 남북 간에 이렇게 수호가 전 세계적으로 수호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에도 한 70% 수호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는 북한 이탈리안 농인이 이제 주의를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차이를 줄여보고자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제 양력인데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수호에도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도 이제 수호 교원 전공을 했었고 북한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북한 대학원도 한 1년 정도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길로 오게 된 계기는 이제 개성병원에 의료봉사를 2009년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 어디 왔나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저도 이제 종교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개성병원에 주기적으로 매달 가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의료봉사를. 네, 그분의 글을 읽고 처음에는 이제 뭐 사명감 이런 거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그래, 한번 가보지.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게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피스메이커의 이제 내용인데요. 북한에 있는 농인, 뭐 국내 농인도 있고 요즘에는 북한에 있는 자녀 중에 농인이 있어서 그런 농인 자녀도 관심 갖고 있고요. 북한에 있는 간호학생, 국내 간호학생들이 이제 평화와 이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남북 간에 있던 학생들 간에 농민들 간에 이제 교류도 하면서 그 평화를 통일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2020년 3월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사역 그런 활동 방향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간호도 전공을 했고 이제 수어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활동 방향을 제시했고요. 실행하는 것도 있고 실행 안 하는 거는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비전 트립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제 머나먼 큰 꿈이 있다면은 이제 북한에 농학교를 하나 지어서 어, 음, 북한 농아인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자 하는 일을 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단체를 만들고 나서 딱히 활동을 안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뭐 후원 요청이라든지 뭐 활동 이런 걸 사실 좀 두려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책을 하나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2020년에는 이제 일단은 좀 제가 농인 쪽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농인 관련 그런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제 일반 장애인들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작가를 초청해서 농인들하고 독서 모임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그런 삶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됐고요. 7월에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무심코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간학생들하고 이제 의료봉사를 갔는데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한국에 와서 항상 받기만 했다. 재정적인 거, 물질적인 거, 뭐 집도 받고 이랬는데 자기가 그 이런 의료봉사를 통해서 남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는 처음이었다는 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이 이런 의료봉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매년 주기적으로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2023년 작년에는 그동안 제가 좀 소극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재정이 좀 약했어요. 제가 뭐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단순한 이제 임의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후원을 좀 받아서 사역을 해볼까라는 의미에서 이제 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단체 활동 내에 좀 소개도 하고 후원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학생들이 좀 장학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간호학이 공부가 좀 세잖아요. 이렇게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휴학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학원비라든지 좀 자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생들이 뭐 취업했거나 학교 다니면서 그 말투로 인해서 좀 직장을 그만두는 학생들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정도 좀 필요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언어 교정에 관련된 것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좀 장학금이나 뭐 언어 교정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정을 좀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지방 대학생들이 그런 뭐 이렇게 정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고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는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일단 의뢰 듣고 이제 광주에 있는 보건대학에 어, 이제 국가고시 준비하는 단체 그런 책 단체의 이제 기증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책을 좀 전달하는 기회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광주보건대와는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가고시 대비 뭐 유학집이라든지 문제집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이제 올해 활동도 역시 똑같이 이제 교정비
지원해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이제 통일 교육을 이제 의료인들 대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 보건 의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올해는 좀 목표를 가지고 작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안 됐는데 올해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봉사도 올해도 꾸준히 나가고 싶고 또 북한 의탄 주민 농인들에 의해서 그전에 이제 의료 파트를 먼저 이렇게 수호책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뭐 일상문화책이라든지 뭐 법정수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계속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러한 일들은 저 혼자 하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농인을 위한 그런 사역은 독일에 있는 이제 단체, 북한 농인이, 독일 농인이 북한에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책도 이제 그냥 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독일 농인이 이제 본인이 이제 독일 사람은 거부감이 없잖아요. 북한 농인들이. 그래서 그 남한수어와 북한수어를 이제 독일 농인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기재한 거라서 이제 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단체가 이제 담다 코리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언어 교정이 상당히 비싸요. 개인당 뭐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100만 원 주고 하다가 이 단체가 북한 주민 학생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 언어를 교정하는 단체거든요. 50불을 할인해주고 그래서 이제 좀 싸게 하는 게가 돼서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좀 적어들고 많은 학생들이 좀 이제 배우게 되고요. 북한 이탈 주민 창업자가 이제 자살하는 계기로 청년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또 많이 갖게 됐고 아이에 마련한 단체도 이제 국가고시나 이제 이런 준비하는데 지원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수업료도 할인해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연결해서 이렇게 많이 협력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의료 수호지를 만든 이유가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이제 남과 북이 수호가 달라요. 한 70%는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는 뭐 북한에 있던 청년들은 한국에 오면은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농인들은 이제 우리 영어 통역하는 것처럼 단계 등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야만 이렇게 대화 가능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시도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북한하고 남한의 그 의료 용어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뇌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뇌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고 남한 수어는 위에 파란 색깔, 북한 수어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을 표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도 수어에 못하는 표현도 많아요. 그래서 북한 농민들이 이제 좀 남북 간의 의료가 많이 차이 나는 것 중에서 수어 없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사기로 됐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농인이나 북한 일자 주민 가닥 때 통일 교육할 때 이렇게 쓰는 자료고요. 통일 교육 하면은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는 이렇게 카드나 뭐 스티커 이런 교구지를 활용하는 통일 교육을 하고 있고요. 뭐 대학생들이나 뭐 관공서 뭐 청년들 대상으로 할 때는 굳이 이렇게 교구지를 활용하지 않지만은 저학년일수록 이렇게 통일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교구지를 활용하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일교육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좀 변화된 통일교육이 뭐냐면 이제 민주시민교육과 세민시민교육을 같이 적용을 해서 이렇게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처음에 통일교육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세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뭐 SDG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접목시켜서 이렇게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이렇게 농인 대상으로 이렇게 음, 저는 이제 농인들이 의외로 이렇게 평화 통일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90% 이상이 만나는 도 없기 때문에 이런 개선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다가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농민들과 같이 이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타국민의 그런 생활에 한국 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농민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도 같이 회담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의료봉사 가가지고
나에게 내가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 도읍시다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그 학생이 이렇게 흰 모자 쓰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올 때 노트북과 핸드폰만 빼놓고는 모든 물건을 다 두고 왔어요. 빈손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고 간다는 게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뭔가 좀 가지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돈도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이렇게 북한이 따진 학생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려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좀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북한이 따지면 가학생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교재도 지원하고 있고 이제 언어 교육하는 것도 나와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는지, 발음 어휘량 교정이 왜 필요하는지, 장학금이 왜 필요하는지, 국가고시 합격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탈북민 학생들이 좀 모이는 게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 모임은 좀 잘 교제하고 놀 수 있는 그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런 통일 국가가 많이 있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베트남, 그리고 적경지원 탐방을 해서 이렇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올해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국가애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이제 정신건강 문제. 뭐 다음에 이제 김옥수 선생님이 말씀하실 건데요. 뭐 국가이탈중이 뭐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거 왜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언어적인 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애들이 가로앞에 실습을 할 때 웬만하면 말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투를 해서 너 북에서 왔니? 라는 그런 한자의 말을 듣고 자기는 북한 출신을 숨겼는데 그게 공개되니까 좀 어, 생활하기 좀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잘 됐다는 물론 잘 되면 좋은데 적응하기 좀 어렵다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이나 무상한 이유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울증도 이렇게 상당히 뭐 비중이 높죠. 뭐 30% 이상 넘어가고 있죠. 예. 다음 장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남한과 북한의 비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고 예, 정신과학 문제 남한에 비해서 얼마나 자살이 높은지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다음 장도 보시고 이렇게 우울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제가 비교한 자료인데 또 넘은 거 보시고 예, 요즘 MZ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도 자살이 좀 높다. 이렇게 비교해놨고 다음 장 보시면은 상향학과대 언젠가는 가서 한번 교육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토니아 전자 여권도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5년 안에 가야 되는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네, 유효기간이. 예, 다음 장입니다. 북한은 감사합니다 다니면 한국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북한은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신경훈 선생님께서 얼마나 애 많이 쓰시는지 그 작은 단체를 만드시고 또 그 단체를 통해서 작지만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뭐 또 감사한 마음이고요. 다음은 우리 김옥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심이고요. 간호와 통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 아까 처음에 자기소개 시간이 있는지 모르고 일단은 이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간단히 저희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함경북도 원성에서 태어나서 20년 전에 남한에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간호대학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려는 이 시기에 또 제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발표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함경북도 원성이라고 했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네, 최북단 함경북도 원성군입니다.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지금은 벚꽃이 다 졌는데 함경북도 온성에 가면 저 사진은 사실 회령인데요. 회령군. 근데 회령시. 근데 제가 살던 곳에는 살던 고향에는 저것보다 그 살구꽃이 엄청 더 많이 피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기에 딱 그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여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 그 먼저 온 통일,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3만 3천여 명, 이제 한 3만 4천 명 정도가 이제 남한에 입국을 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여성이 한 이제는 72% 정도 차지하고 연령대로는 20대 그리고 30대, 40대가 가장 좀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은 이렇게 좀 탈북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통 뭐 이주민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변의 위협,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북한 이탈 주민의 대학 진학을 보면 일단은 90년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죠. 어떤 기후 장마나 그리고 가뭄 그리고 사회주의권 나라들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북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그 생계형 탈북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뭐 생계형보다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보들이 많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코로나를 기점으로 남한에 오는 탈북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은 자유롭게 이제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야 이제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고 그 탈북하는 과정이 모든 사람이 서로 달라요. 뭐 진짜 그냥 중국 제3국을 거쳐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10년 넘게 머물렀다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교육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서 이제 만 35세 미만까지는 이제 나라에서 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남한과 북한이 기초학력 수준이 또 다르고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북하나재단 조사를 보면 탈북 청소년 60% 이상이 4년제 이상의 대학 교육을 희망하고 있지만 또 실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전문직으로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호학과나 보건의료 계열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 간호대학생들의 그 대학 생활을 보면은 우선 학업 관련 어려움과 또 생활 적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뭐 그 FGI 그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모은 자료인데 수강 신청부터 어렵다라는 게 있었고 그렇지만 도움 청할 곳이 없고 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나 용어의 차이가 있고 진짜 해부생리, 기초 그런 과목, 간호학과의 경우는 그런 것이 너무 좀 어렵고, 그리고 요즘은 막 1학년부터 진짜 영어 수업, 간호 이론부터 영어로 많이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고, 레포트 작성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은 나라에서 그냥 불러주는 대로 적고 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남한에서의 레포트는 내가 정보를 다 찾아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글쓰기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뭐 물어보면 뭐 네이버요 다음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을 많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대학교 때 레포트를 작성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가 생소합니다. 북한은 객관식이 없거든요. 다 주관식으로 그냥 불러주는 대로 달달 외워서 적으면 되는데 남한은 객관식 문제가 저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주관식 문제도 물론 어렵죠. 글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다 힘들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수동에서 능동적 학업 분위기도 이제 좀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막막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그 학년을 못 올라가잖아요. 졸업을 못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였고요. 대학 생활은 이제 일단 문화적 차이, 앞에서 이제 신경훈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투나 이제 대화 의사소통을 할 때 어휘를 어떤 어휘를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어르신들을 보고 어르신 뭐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뭐 노인 그리고 뭐, 자녀분이 몇 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자식이 몇 명이세요? 이렇게 그게 일반적인 소통이다 보니까 남한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말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휘를 선택해서 써야 되냐 이런 것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대인관계, 뭐 친구들과의 관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별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 그리고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탈북민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탈북민임을 드러내지 않으면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에 이런 그 적응 스트레스가 가중이 된다고 보면 되고, 또 혼자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만 스스로의 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제 생활비를 받아서 하지만 북한에 또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예, 디지털 북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족하고 연락을 하지만 또 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생활 멘토링 활동을 했었는데 2017년 그리고 2021년에서 23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앞에서 기초교육, 전공 과목 지도, 그리고 선행학습, 그러니까 의학용어 같은 거는 정말 용어 하나에 막히면 그 내용이 전체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학습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했었고, 또 의사소통, 대인관계 상담, 그리고 문화체험, 그리고 교재비 지원, 그리고 가족이 되어주기. 그래서 명절이나 이럴 때, 추석이나 이럴 때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초청해서 같이 보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멘토링 활동 결과를 보면은 그 학생들이 일단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초생활 수급비로 학업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가족한테 돈을 좀 보내줘야 되고 비공식적으로 보내주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교재비도 꽤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그 멘토링을 하면서 또 학생들의 교재비도 뭐 많진 않지만 좀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이제 그게 도움이 됐다라고 했고, 그리고 멘토들의 성공 경험 특강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좀 이렇게 넣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사례를 보면 2017년에 멘티 학생이었던 그 친구가 21년에 이제 그 멘토가 됐었거든요. 그 지금 그 S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똑같은 학교 후배를 멘토링하면서 이제 그 후배가 공부를 자기의 모든 그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걸 도와줘서 이제 도움이 됐다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멘토링의 목표대로 어떤 그 학업에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어서 친구들이 도움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선은 이제 탈북민 간호사, 똑같은 탈북민이 탈북민 후배를 돕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처음 목표대로 이제 선순환 구조로 운영이 됐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남한 출신의 멘토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2017년에는 학생과 교수님을 이렇게 맺었었는데 교수님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번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가능하면 같은 학교, 그리고 학생, 또 아니면 졸업한 지 오래되지 않은 간호사, 이렇게 묶어졌는데, 또 남한 출신의 멘토도, 네네. 그래서 그 1대1 이상의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멘토들의 어, 제한점을 보면은, 사실 최대한 거리나 학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였지만 또 모두 이렇게 수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좀 자주 만나기 어려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멘토링 그 처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그 그 중간에서 누가 관리자의 역할과 또 격려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 뭐 탈북 뭐 간호사 또 간호대학생들이 이제 그 서로 도와주는 그런 멘토링을 넘어서 이제 지역사회 건강이라든지 또 통일 간호를 위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게 이제 멘토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북한은 뭐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뭐 예방의학, 고려의학, 정성의학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제가 표에 잘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마지막 박스에 보시면 이제 간호원은 보조일꾼입니다. 그 의료인이 아니라 그냥 노동자면서 보조일꾼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한도 뭐 간호부, 간호원, 간호사 뭐 이런 명칭으로 불리면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사실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간호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그 지도를 보면은 저게 무슨 한반도 지도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실핏줄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죠. 제가 이제 그 남북교류 협력 지원 협회라는 사이트에서 그 철도 그 지도를 가져왔는데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그 뭐 땅의 통일, 그 영토의 통일, 사람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뭐 요즘은 또 인권을 중요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간호사이고, 또 제가 간호로서 이제 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멘토링도 통일 간호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민 간호사들도 지금 한 50명 정도가 지금 모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정기적으로 뭐 그러니까 서로 소통은 하고 있지만 만나고 이러는 게 좀 바빠요. 학생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 멘토링을 넘어서 우리가 통일 간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뭐 세터민 간호사들도 굉장히 훈련되고 또 이렇게 발전되고, 앞으로 그 남북한 통일 간호를 위해서 좀 그 남한 출신의 간호사들과 또 나아가서는 뭐 국제 간호 이렇게 좀 협력할 수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더 같이 고민하고, 네, 오늘 그런 계기,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뭐, 정말 본인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앞에 힘듦을 계속 말씀하신 거, 그거 사실 다 우리 김옥심 선생님의 힘듦이었을 텐데, 본인의 힘듦을 뛰어넘고, 그 50명이나 되는, 탈북 간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김영인 상담 심리사이신 우리 간호사 선생님을 어, 예,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를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리면, 저는 간호사 자격이 있고 간호사 경력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심리 상담을 하게 된 계기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독 간호사 협회 시작할 때 일을 했었는데, 그때 개인 상담을 자꾸 하게 돼서 제가 남편의 당신이 자꾸 개인 상담하고 있는데 잘 공부해서 하라고 그렇게 또 제안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셔서 심리 상담을 배우게 됐고, 근데 또 심리 상담을 딱 배우고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탈북민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부모님 고향이 북한인데 또 북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인류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는 평화다. 근데 평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북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들의 마음이 잘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이 먼저 이 자리에서 평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랑방 마음건강센터라는 그 NGO 단체 안에 있는 상담실에서 재능 기부로 탈북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까지 소개하고요. 다음 페이지 에,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욕구가 평화로운 관계인데 그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 간호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어, 한 사람 안에는 신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또 관계가 있고 또 영적인 부분이 함께 있는 게 이제 인간이라고 보는데 인간에게 누구나 다 이 네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중에서 특히 이 관계의 측면은 정말 우리는 평생을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이 관계가 평화롭고 정말 사랑으로 잘 연결될 때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남북이 이렇게 따뜻하게 연결되는 땅만 통일되는 게 아니라 남측, 북측 출신 사람들의 마음이 잘 연결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제안합니다. 현재 어, 당신에게 있는 평화로운 관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평화로운 관계 욕구가 잘 채워졌을 때 내 느낌은 어떤가요? 네. 그리고 그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결핍됐을 때 내 느낌은 어떤가요? 음, 그리고 또 그 관계의 욕구를 잘 충족하기 위한 내 방법, 내가 잘 쓰고 있는 수단, 전략은 어떤 것들을 나는 쓰고 있나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해 봅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오늘 간호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간호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직종에서 이 간호사는 저는 간호사의 사명은 결국 우리 환자들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그 돌봄의 과정은 항상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거죠. 네, 혼자서 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항상 그 관계가 진행되면서 그 가운데서 간호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와 내 동료와의 관계, 또 내 환자와의 관계, 또 환자의 보호자와의 관계, 이런 만나는 병원이나 학교나 뭐 사회나 가정에서 만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평화롭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전략 중에 핵심 요소의 하나는 대화법이다.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평화롭게 그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우리 간호사 동료들과 또 환자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그 평화로운 대화를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 네, 다음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저도 계속 배우고 또 계속 제가 가르치고 또 상담할 때도 나누고 하는 게 이제
그 비폭력 대화라는 평화를 만드는 대화법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방 마음건강센터에서 저는 개인 상담도 하고 있는데 계속 집단 상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집단 상담은 그냥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상담보다는 저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다 같이 읽으면서 나누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그걸 집단 상담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거를 비폭력 대화를 같이 배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 기뻐해요. 아우, 선생님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도 가족과도 그것도 해보고 또 뭐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상의 변화는 중요한 거는 나로부터 시작이다.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 변화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진 보는 것처럼 마하트마 간디가 당신이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네. 내가 먼저 변할 때 내 주변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성장하는데 핵심 전략이 저는 평화를 만드는 언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세상에 많은 그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 포유류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 생명체 중에 아주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이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 특이한 그 다른 점은 우리에겐 언어가 있다는 거죠. 예. 언어뿐 아니라 그걸 또 글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언어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주는 그게 언어인데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잘 충족하는데 이 언어가 정말 효과적으로 쓰이면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죠. 예, 왜냐하면 내 욕구는 나 혼자서만 충족하기는 어려워요. 누군가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꺼이 협력하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되죠. 예, 그래서 기꺼이 협력하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언어는 지혜롭게 변화돼야 된다. 예, 다음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평화를 만드는 대화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NBC라는 거 Non-Violent Communication 이거는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마셜 로젠버그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 NBC라는 비폭력 대화라고 쓴 이유는 그 간디의 인도의 간디 그 수상의 사상을 가져다가 이제 비폭력 대화라고 했는데 이 비폭력 대화는 다른 말로는 연민의 대화다. 연민은 language of compassion, compassionate communication.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대화. 그것이 연민의 대화다. 예. 그래서 이 연민의 대화를 하는 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말하기와 듣기 방법이다. 예, 넘어갈까요? 시간이 제가 몇 분까지죠? 17분까지 하시면 17분까지요? 14분으로 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한 10분 남은 거예요? 네, 2분 남았습니다. 지금 2분 남았어요? 네. 됐죠? 예. 제가 줄여서 할 네, 테니까 네, 조금 더 네. 듣고 싶습니다. 그럼 빨리 예. 가야겠네. 아이. 자, 그러면 그 평화를 만든 대화법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네 크게는 이제 두 개의 원이 돌아가는 건데 첫째는 나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굉장히 아프게 들렸을 때에도 그거를 내가 화를 버럭 낸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내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 욕구를 알아차리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고 또 들을 때도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리 뭐 폭력적인 말을 써도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가 뭔지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 듣는 거, 공감적으로 듣는 이 두 가지. 진솔하게 표현하고 공감적으로 듣는 거. 네, 다음으로. 네, 그래서 그 네 단계는 첫째, 있는 그대로의 관찰.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말에 대한 내 느낌. 그거를 본 나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낌, 정서적으로 알아차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느낄 때는 항상 그게 욕구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있을 때, 아, 나는 이런 욕구가 필요하구나. 존중받고 싶구나. 뭐 이런 욕구를 알아차리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 예, 이게 네 단계고요. 다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관찰,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관찰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데 평가나 판단하고는 다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느낌은 그 자극에 대해서 그 관찰한 그 자극, 행동이나 그 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거.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내 신체 감각이나 또 마음의 느낌. 네. 그 다음으로 네, 그 다음에 그 느낌은 욕구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구나.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배가 많이 고프다?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건 음식이죠. 예, 그래서 내 욕구를 내가 또 알아차리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러면 부탁, 구체적으로 행동 부탁을 하는데, 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결 부탁이 있고 행동 부탁이 있는데, 연결 부탁은 상대와 마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하는, 방금 내가 한 말을 듣고 어떻게 느껴요? 어떤 마음이세요? 하는 부탁. 또 행동 부탁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행동. 예를 들면, 지저분한 여기를 잘 청소해 주실래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긍정문으로. 예. 다음으로. 네, 그래서 예문만 읽어보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비폭력 대화 예문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자, 이 윗부분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대화법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남편과 아내의 대화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이에요. 또 밤 12시 넘겨서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지난번에도 그래서 내가 혼자 다 하느라고 고생했잖아. 자긴 생각밖에 안 하고. 오늘도 당신 회식 있다고 하는데 정말 회식하는지 뭐 하는지 알게 뭐야. 오늘도 내가 분리수거 혼자 하도록 두면 당신 정말 사람도 아니야. 자, 이렇게 말했을 때 관계가 더 멀어져요. 남편이 기꺼이 협력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똑같은 상황에서 비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거. 첫째, 관찰.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인데 지난번 당신이 12시가 넘어 들어왔을 때 내가 혼자 분리수거를 했거든. 팩트를 그대로 말하고 느낌. 그때 너무 힘들었고 정말 서운하고 슬펐어. 솔직하게 느낌을 말하고 욕구는 나는 힘든 일을 같이 도와서 했으면 해. 나는 협력을 원해. 내 욕구를 말하고 부탁은 그러니까 오늘 회식하더라도 10시까지는 들어와서 나랑 같이 분리수거를 정리할 수 있겠어? 하고 뭘 하지 마가 아니라 늦게 들어오지 마 이런 게 아니고 긍정문으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부탁하기. 이걸 이제 하나의 예문입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주 우리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꾸준히 배우고 연습하다 보면 정말 내가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서 저와 남편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서로의 욕구를 기꺼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연결이 이루어져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동료 간호사님들도 또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평화를 잘 만들어가는 대화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소중한 강의를 이 짧은 시간에 잘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워드로 나로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라는 그 표현과 함께 사실 이거 너 좀 들어야 되겠어라고 유튜브 보내지 말고 지금 이 들으시는 분부터 이렇게 비폭력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면 우리가 모두가 주변이 점점 더 평화롭고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운경 호남대학교 교수님의 lecture를 듣겠습니다. 네. 네. 비폭력 대화를 활용해서 평화롭게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정말 정확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제 어떤 도움들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제 주셨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통일간호라든지 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 활동이나 이런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간호학을 전공하고 이제 간호로서 인류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저희 이제 간호사들과 그리고 간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사람 중심의 간호가 아니라 정말 지구 중심, 인류 중심의 간호로서 좀 영역이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하면서 학생들하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그 발표 주제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실천을 통한 세계 시민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지속가능 발전과 세계 시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요. 그리고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간단한 계기, 그리고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우리가 다들 요즘에는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한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정말 그 세계라는 공동체에서 법적 지위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차원에서의 연대감이나 집단 정체성 그리고 소통 중요하죠.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 혼자 살자가 아니라 인류 공용의 번영의 가치를 지지하는 이런 그 성향을 저희가 세계 시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등학교 교육부터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들이 요즘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뒷장 봐주시면은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실천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것을 폭넓게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다음 장 주십시오. 네, 우리가 보통 교육을 통해서 전달만 받는 게 1차원적인 지식에서 끝나면 세계 시민이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운 내용들을 아까 그 말씀하신 제가 뒤에 적어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였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동하는 과정이 우리가 간호교육의 그 4년이라는 과정 동안 생각보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어쨌든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것도 한번 클릭하시면 휠이 돕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인들이 놓여져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한번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활동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활동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거는 모두 아실 겁니다. 그 유엔에서 2030년까지 전 지구가 함께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봐주시면요. 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Leave No One Behind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모두 다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전공하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간호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가치와 연결이 되는데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이제 17개의 목표로 이루어져 있고 169개의 세부 목표로 있다 보니까요.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이러세요.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개념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간의 이 발전 중심의 그 사회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지구 환경이 파괴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그 파괴 현장들을 보게 되었는지라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전기 안 써야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안 해야 되고, 뭐 안 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가치가 되게 좋은 게요. 그것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현대 세대가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SDG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 세대의 그 필요와 현재 세대의 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사람들은 어디 가서 좀 있어 보이게 하고 내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려면은 나의 욕구를 이제 묻어놔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과학기술의 혁신이라든지 또 인프라의 혁신이나 뭐 정부의 어떤 그 운영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는 발전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17개의 목표가 사실은 5개의 P, 5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people, 사람, 두 번째는 planet,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 세 번째는 프로스페러티, 번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피스, 다섯 번째가 파트너십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MDG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이게 이제 17가지에 대한 엠블렘인데, UN 사이트나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제가 아까 5P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17개의 목표를 다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누구 이야기냐면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 가난하지 않아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성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플래닛에서 살아갈 수 있는 17가지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난하게가 아니라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5개의 목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구 환경에서 모두가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행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방법, 강력한 제도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파트너십, 연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위에 있는 피스와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이 아마 오늘 제가 여기 초대받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시간을 거의 다 쓴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고 학생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간호사가 왜 이런 활동을 하세요? 왜 환경 이야기를 하고 평화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했을 때 건강이라는 이슈는 이 17가지의 목표와 하나도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이슈로 인해서 건강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간호를 전공한 입장에서 이제 건강을 중심으로 두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건강이 이 3번의 이슈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나머지 16가지 이슈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본다면 간호학에서도 이 지속가능 발전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봐주시면요.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에 이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제보건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재단이 처음 시작했을 때, GKNF의 GLP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실 이때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되게 재밌게 즐겁게 했지만 뿌듯함 한 스푼에 내적 갈등 한 트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 내적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뭐 이런 활동들 나가는데 사실은 현지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했었던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한계점은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었던 현지의 여러 상황들이 배려되었는가, 그리고 너무 단발적으로 지속되고 이렇게 우리는 하고 오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까,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예,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장 봐주시면 학생들하고 일을 벌였어요. 우리가 이거를 세계 시민성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좀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세계 시민성을 위해서 저희 지자체랑 같이 협력 사업, MOU를 맺고 협력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지금도 쭉 지속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선택했었던 방법은 이제 그림책이라는 도구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 동아리 오다 가다입니다. 네, 그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쭉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소개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세계 시민으로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어떤 행동들로 인류 건강을 위한 간호의 확장이라는 굉장히 그럴싸한 타이틀을 걸어봤는데 처음 시작한 게 이제 그림책이었어요. 2016년부터 22년까지 저희가 총 5권의 건강교육 글로벌 그림책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아동들을 위한 그림책이 아니라 어른들이나 또 이제 이런 세계 시민 활동을 하는 시민 강사들과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이 이 SDG의 목표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장 봐주시면은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과 시작했었던 기본위생 중심의 교육, 이때는 세계 시민성을 바탕으로 뭔가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자였어요. 그러다가 2017년부터 SDGs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간호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하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젠더라든지 마음 건강, 인권,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고 결과물로 그림책들이 나왔고, 그리고 2022년에는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 건강을 위해서 지속가능 지구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 예,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안녕나비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봐주시면 이런 그림책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연대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 특히 초중고등학교 기관들과도 이런 연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을 다 함께 배우다라는 이 지속가능 발전 실천을 위한 연대기구들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다음 장까지 넘겨주시면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화 실천을 위한 학산 활동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교사분들께 연수를 진행하게 됐어요. 학교 현장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되는가를 학생들이 직접 전달했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저희 지자체 전체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장 주시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나갔었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마지막 장 보여주시면은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고 같이 공유하기 시간이 좀 짧지만 이게 이제 저희 학생들이 저에게 전달해준 예, 내용입니다. 이 세계시민과 지속가능 발전 실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연대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연대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서로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 실천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실천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할 때 매번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보자. 그리고 그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훌륭한, 우리, 장은경 교수님,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사실 장은경 교수님은 저희 GKNF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면서 많은 활동을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이것을 또 지역사회에 펼쳐내시는 그런 모습을 뵈면은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피스와 파트너십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솔루션으로 제시되었다면, 저희 GKNF의 스피릿과 너무 잘 맞고 또 호남대와 저희는 가족 기업이죠. 예, 예.
우리도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분의 우리 피스메이커들의 발제를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얼마나 이런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갖고 계신 그 스피릿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새삼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네 분이서 어떻게 서로서로의 좀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생님, 신경호 선생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네. 네, 신경호 선생님 질문은 어떤 선생님한테 하고 싶으세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SDGs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다른 연예인 활동을 대부분 간호사 하면은 병동이나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거 보다가 이제 다양한 연예인 활동하는 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요즘 이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 중에 이제 SDGs가 요즘에 가장 큰 이제 핫하고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 영역에서도 이 SDGs라는 개념을 연결해서 볼 때, 이런 시대적 흐름을 우리 이제 간호계와 이제 간호사들 어떤 영향력과 시사점이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에서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좀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런 활동들을 시작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가치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들 비슷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무언가들을 실천하고 계시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은 이미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2030년까지의 목표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이미 벌써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의료계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단체라든지 또 이제 시민단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이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간호교육 안에서도 이 SDGs와 관련된 활동들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단순히 세계 시민성을 한번 공부해 볼까라고 막 막무가내로 진행했었던 일들이 나중에 SDGs를 만나서 그걸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 활동이 이 목표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 활동은 몇 번 목표랑 연계가 되고 있었던 활동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정리를 잘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떤 발전이 있었냐면은 이 목표와 이 목표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어떨까?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확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게 17개의 목표 5P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각자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이 17개의 목표 중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고 거기와 또 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활동이나 아니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을 찾아서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가면서 우리의 영역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영역을 넓힌다라기보다는 가치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답변하셨으니까 혹시 교수님 질문 예, 부탁드릴까요? 그럴까요? 저는 저희 김옥신 선생님께서 지금 20년 동안 이제 내려와서 살고 계시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이제 이겨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간에서 또 이제 학사학위도 받으시고 박사과정까지 오는 과정이 같은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으로서 얼마나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만간 이렇게 그 북한 이탈 학생들을 만나서 활동하게 될 계기가 있을 때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지나온 세월 중에 가장 어려움을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힘들었었던 부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힘이나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 발표 내용을 네, 잘 파악을 하셨는데, 네, 정말 제가 발표 탈북 간호대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가 정말 제가 겪었던 것들이 대부분에 저도 진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일단 학부 4년을 다니면서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하고 자존심에 그만두지는 못하겠고 좀 휴학을 하고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순간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적표를 받아보고도 좌절했었고 그런 순간 혼자서 동아리방에 가서 막 울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정말 그때마다 그 제가 NCF 동아리를 했었는데 이제 간호 동아리 선배가 와서 정말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별치 않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랬어. 나도 3학년 되면 근데 어차피 그거 또 배워. 그거 모른다고 간호사 안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국가고시 공부하면서도 또 배우면서 알게 되는 거니까 뭐 그것 때문에 굳이 뭐 휴학까지 할 필요 있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사실 그 말이 되게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되게 큰 힘이 되었고 정작 그분은 나중에 얘기를 했을 때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제가 이후에 석사 과정을 공부했지만 그때도 정말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제가 석사 과정도 졸업하지 못했을 거고 또 지금 박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물론 뭐 지도 교수님과 또 대학원에 계신 모든 교수님들의 그리고 또 동료들의 어떤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똑같은 저와 같은 처지에 지금 간호대학생들 그리고 간호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뭘 힘들어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경훈 선생님도 만나서 아까 그 뭐 말투 이런 거를 교정하고 이런 일들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그 징검다리 모임 안에서 또 공지를 해서 필요한 친구들 모집해서 이렇게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작지만 이제 이렇게 해가는 거를 또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질문도 또 해주시고. 네. 네, 저는 김영인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남북 하나 재단에서도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고 지금 또 이제 그 탈북민들 대상으로 심리 상담도 하시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의사소통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탈북민들의 그 뭐 의사소통 하면은 사실 뭐 언어와 관련된 말투 뭐 그런 억양 이런 것과 관련된 뭐 그래서 차별, 뭐 적응의 문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은 그런 말투나 이런 말투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태도적인 면에서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족을 뭐 상담하셨던 경험 중에서 어떤 의사소통의 뭐 차이나 뭐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경험이 있었는지 그 가족 대상으로 네, 그런 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를 우리 김영인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글쎄요. 제가 만나온 탈북민 가족 또 부부의 경험을 한 걸 보면은, 어, 사실 제가 만나온 부부들은 탈북민끼리 결혼하신 분보다는 탈북민과 남한 아니면 탈북민과 조선족, 중국인 그런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네, 네, 탈북민끼리 결혼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사실 그 의사소통에서 그 부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걸 봤는데 그걸 경험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의 의사소통에 익숙하신 분들이거든요. 자기의 뭔가 불편함이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때 그거를 솔직히 저는 많은 탈북민들이 그 화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자기가 어떤 느낌인지
자기 욕구가 뭔지를 말하기보다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표현이 참 익숙하시구나.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이제 비폭력 대화 계속 배우고 같이 가르치고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그 비폭력 대화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우리의 그 일상화된 폭력적인 언어 중에는 상대 비난, 상대 비판, 상대 판단 이런 표현이 정말 우리를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또 상대가 나를 기꺼이 협력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억지로 강요받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걸 협력을 한다를 해도 마음은 더 멀어지는. 그래서 이게 언어의 습관이 문화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는데 특히 이제 그 권위주의적인 권력 중심의 사회일수록 훨씬 더 폭력적인 언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강요하는 그냥 부드럽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식의 표현이 훨씬 익숙해져서 특히 그 북한의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강요하는 문화고 또 생활총활을 하도 자주 거의 일주일 이상 평생 하다 보니까 서로 비판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와요. 그냥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게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렇게 분노하면서 표현하는 게 또 많이 익숙해져서 결국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이제 내담자 1대1로 만나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걸 많이 받았고 형제들이나 뭐 학교에서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또 남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탈북민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새로운 언어의 경험을 반드시 해보면 좋겠다. 새로운 언어 경험. 근데 사실 개인 상담에서 사실 그게 많이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상담에 와서는 내담자가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말하건 간에 상담자는 그걸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느낌도 알아주고 또 욕구도 이렇게 발견해서 성찰하게 도와주고 그런 과정이 내담자들에게 특히 탈북민 내담자들이 그걸 경험해 보는 게 참 중요하고 그걸 이제 꾸준히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변화되다 보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탈북 여성이 탈북 여성이 남한 남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처음 저를 만나서는 선생님 저 빨리 아기 데리고 나가야겠어요. 저 같이 못 살겠어요. 저한테 아주 단호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계속 그분을 만나고 꾸준히 상담하면서 그분을 제가 공감해드리고 수용해드리고 그분의 그런 분노하는 게 비정상이 아니고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저렇게 화가 나셨다는 걸 정상화해드리고 타당화해드리고 그렇게 계속 수용을 받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은 많이 부드러워졌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비폭력 대화를 자꾸 가르쳐드리고 또 실제로 연습해보고 그 상대하고 이렇게 대화하자.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계속 결혼 관계가 잘 유지되는 중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자녀하고도 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정말 일단은 먼저 그분들이 그 과거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런 폭력적인 대화를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왔다는 걸 이제 알아차리고 그걸 성찰하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연습해 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해 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탈북 주민뿐만 아니고 한국 주민들도 폭력적인 언어를 쓰시는 분들도 연습이 필요하고 새로운 언어의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 네.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신경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신경원 선생님이 이렇게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렇게 수어를 배우고 그렇게 하시는지 선생님의 그 특별한 예, 특별한 특별한 이야기를 네. 좀 듣고 싶어서요. 네네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신경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재수할 때, 방황할 때 수어를 배웠습니다. 집 앞에 수어 초급반 공부 뜨고 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뭐 시간 빼서 괜찮겠지 하는 수어를 배웠던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선택할 때도 뭐 북한학을 할 것인가 뭐 통일 간호를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수어 이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대학원 나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재작년에도 그 남북 수호 관련 책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만드는 계기가 탈북민 이제 농인이 국정원에 있었는데 어, 탈북민으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 추방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 그 다음부터는 북한 농아인도 한국에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다가 북한 이탈 주민 농인도 한국에 있구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수호가 똑같겠지 했는데 아니 남과 북은 그래도 똑같겠지 했는데 한 70%가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오면은 맨날 뭐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날은 뭐 소책 공원당하고 어떤 날은 뭐 통일관 한다고 나가고 집에 없다고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한국의 그런 평화와 통일보다는 집안의 평화와 통일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두 가지 다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이 귀한 네 분을 모시고 저희 GKNF가 이런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탈북 간호 학생들 또 간호사들의 돌봄을 앞장서 주신 김옥심 선생님, 또 여러 난민들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지역에서 애써 주신 우리 장은경 교수님, 또 이러한 지구의 평화를 위한 평화로운 그 비폭력 대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언어적 경험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김영인 선생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그 평화와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그 GKNF 컨퍼런스를 유튜브나 또 이제 생중계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뭔가 새로운 그 지구를 위해서 나로부터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먼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와 같이 저희는 간호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국제한인 간호재단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마무리로 한 가지 말을 한다면 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러한 그 의료인들, 간호사들이 이 세상을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